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제 자연입니다. 오늘은 사주풀이 할 시간인데 제가 일주일에 2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한 번은 수업을 하고 한 번은 이렇게 사주풀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영상을 좀 더 자주 업로드 해드리고 싶은데 상담과 이렇게 유튜브를 병행하고 있으니까 딱 여기까지가 제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이라도 빠지지 않고 최대한 잘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명 50세 남자분이죠. 사주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딱 어디부터 보죠? 월지 계절을 보면은 이 신금이 4월이라는 초여름에 태어났어요. 사화 여름의 계절이죠. 초여름. 이 여름의 계절에 신유라는 간지로 태어났죠. 신유 하면은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써도 아시죠? 간여지동. 아래 위가 이렇게 같은 간지로 된 일주를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사화라는 여름 계절은 금에게 그렇게 반갑지는 않죠. 금은 또 신자진 수운동, 금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신금은 신자진 수운동을 하고 또 특히 이 화기에 취약한 그 정간 글자는 신금이죠. 신금은 완성된 보석이나 잘 익은 열매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뜨거운 그런 열기는 반갑지가 않은데 다행히 또 5화나 미월이라면 아주 뜨겁지만 4화는 사중에 경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름이라 해도 이렇게 신유로 간여지동으로 아주 자신의 근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은 그렇게 유약하지가 않죠. 그래서 딱 봐도 여기 또 옆에 비견이라는 그 신금이 또 있어요. 그러니 이 신유라는 갈지는 비견도 있고 근도 있어서 자신이 강한 기운으로 이 4월이라는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정관에 임수가 이렇게 있죠. 임수는 상관이 되는데 이 십성을 떠나서 그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식간 중에 임수예요. 임수는 큰 물로 이 신금을 반짝반짝 닦아주는 그런 형상이 되어서 가장 반기고 또 그 다음 뭐 신금이 좋아하는 글자가 있는가 하면은 간목. 간목을 또 신금은 좋아합니다. 재성이죠. 그리고 또 뭐 병화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 병화는 그래도 화이기 때문에 너무 강할 때는 반기지 않고 적당하게 있을 때는 이 병화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금이 좋아하는 것이 임수인데 이렇게 천간에 임수가 딱 드러나 있으니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일단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을묘라는 을묘도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있어요. 을묘는 편재가 되죠. 아래로 우리가 십성을 다 쓸게요. 편재. 여기 사화는 하급금 해서 정관. 비견. 진토는 토생금 해서 정인이 되죠. 이런데 을묘도 이렇게 강하게 있죠. 그러면은 일간도 강하고 재성도 강하고 이 재성이 또 조상궁에 이렇게 있고 우리가 국가 자리에 이렇게 있다. 편재로. 그러면 우리는 편재는 일단 아주 좀 큰 재물 이렇게 생각하죠. 탄탄한 아래 위로 이렇게 근이 있으면 그러면 이분은 태어날 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재물이 좀 있었겠구나 이런 거를 또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재물적으로는 이 을묘가 괜찮은 모습인데, 이것이 우리가 그 십성으로 봤을 때 재성은 항상 남자에게 부인이 되죠. 그런데 이 을묘라는 간지가 신유와 봤을 때 일간인 나도 너무 자신이 강하다. 우리가 강하다, 간여지동 하면은 장점이 어떤 게 있죠? 일단 강하면은 끈기가 있다. 그리고 주체적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 좋게 쓰이기도 하는데, 너무 강한 간여지동은 단점이 좀 고집이 너무 강하다. 독단적이고 아집이 강하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형태인데, 이 을묘라는 재성 부인도 마찬가지로 강하다. 고집이 강하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지에 이렇게 묘유충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재성과의 관계는 일단 우리가 좋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실제로 이분은 이렇게 속으로 결혼을 좀 늦지막히 33 대운 안에 하셨는데, 한 2년여 만에 이혼을 하십니다. 왜냐면 이분이 격이 월지의 사화, 그러니까 정관에 나온 것도 없고 정관격이 되죠. 정관격인데, 정관격은 일단 재생관을 해야 되죠. 재생관. 그런데 이것이 정제로 재생관을 해야 하는데 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상생이 짝이 잘 맞지도 않지만 그래도 재성이 있어요. 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재생관해야 되는 재를 비견이 금금목해서 우리가 쟁재라고 하죠. 이렇게 재를 상극해버리니까 재생관을 잘 하지 않죠. 그럼 재생관을 남자에게 사주에 재생관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부인이 내조를 잘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한 번도 밥을 이렇게 제대로 차려준 적도 없고, 이분은 또 재물복은 좀 있으시죠. 일간도 강하고 이런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내다 팔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유통망, 그런 것도 갖추고 있어서 재물복은 있으신데 돈은 이렇게 갖다가 쓰면서 자신의 그 역할은 재생관을 잘 하지 않는, 내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부인을 만나서 또 이렇게 충살의 영향으로 이분이 2년여 만에 이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생관해야 되는 재를 비견이 이렇게 금금목을 하죠. 금금목해서 장극하니까 그런 일이 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또 항상 사주 볼 때 저는 직업부터 이렇게 유추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업이라는 것이 이 월지라는 것에서 다 유추를 할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이 눈 뜨고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쓰는 그 기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유추하면은 그분의 이 사주에 그런 기운, 어떤 쪽으로 이분이 쓰고 있으신가 하는 게 파악하는 게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업 한번 유추해보면 이분이 정관격이에요. 그러면은 정제로 재생관을 해야 되는데 편제가 있고, 그것도 이렇게 극을 맞아서 재생관이 잘 되지 않죠. 재생관이 안 된다는 거는 또 사회적으로는 내가 조직에 잘 맞춰서 이렇게 어떤 업무를 보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관인 상생이 되냐 하면은 정인이 있기는 있어요. 정관이 없어서. 그래도 그렇게 비틀어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반항적이고 외골수적인 이런 행동을 할까 싶지만 정인이 있죠. 그리고 임수는 진토가 묘지가 돼요. 그래서 이 상관이 그냥 날뛰는 그런 상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인생은 그래도 돼요.
그러면 직장에서부터 어떤 이런 그런 녹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직장 생활은 할 수는 있지만은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여하튼 그래도 재생관 관인생이 되는데 정관격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이유 뭘까요? 관인상생이 되죠. 근데 이 재생관이 제가 정제로 해야 되는데 편제로 한 게 또 이렇게 짝이 맞지 않고 왜? 왜 직장을 하지 않을까? 자, 직업적 일단 그 능력은 갖추었다 할 수 있지만 완전히 갖춘 것도 아니죠. 정제가 없기 때문에 갖추었다 뭐 그래도 할 수 있지만 이분이 신유로 일간에 근이 이렇게 강하게 있고 천간에 비견까지 있으면은 굉장히 또 다시 말하지만 주관이 주체적 독립심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정관격이 이렇게 자신이 근이 강하고 비견이 천간에 투출해 있으면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요. 직장에 가면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거 시키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조직에 잘 따르지 않죠. 왜냐면 또 관이 천간에 뜬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지에 좀 작게 있고, 자신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관을 무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인이 있고, 재성이 있어도 이분은, 독립한다. 보통 프리랜서, 자영업, 독립, 이런 말 하죠. 그러면 무슨 일 하느냐 궁금하시죠? 물상으로 좀 보세요. 여름에 이 사화라는 안에 병화가 있죠. 병화가 이렇게 있어요. 해가 이렇게 있는 계절에 신금은 우리가 뭘로 보죠? 보석도 되고 어떤 열매, 잘 익은 열매, 가치 있는 것, 완성된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을 있는데 이렇게 무엇인가 금금목으로 절지하는 모습도 있어요. 신금을목의 절지는 내가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자르는 그런 모습도 되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그런 모습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임수라는 큰 물은 우리가 무역, 유통, 물류, 시장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유통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거창하게 죄질 끌게 말했는데 참외 농사를 하십니다. 참외 농사를 여기 이렇게 사유합이 되어 있죠. 월지 부모님 자리에.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어서 자신이 맡아서 이렇게 참외 농사를 크게 하셔서 돈도 이렇게 제법 잘 많이 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관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직장, 공직 이런 거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인이 있어서 상관은 상관없죠. 일간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조직에 따르지 않는 그런 체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다. 지지는 또 말했듯이 이렇게 월지와 합이 되어 있으면은 삼합이죠. 그러면은 이분은 사유합 금에 또 만들고 진유도 육합으로 진유합 금의 에너지를 좀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렇게 금이 일단 강하고 자신이 뿌리가 강하고 또 월지 부모 자리와 합이 되어 있고 또 천간으로 봤을 때 비견이니까 이분은 형제와도 또 사이가 좋으세요. 형이 있는데 사이가 좋고 또 형은 이 신금은 정관을 깔고 있죠. 지장간, 암장과 합을 했죠. 병신합으로 간과 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형제는 공직에 계세요. 그래서 형제는 공직에 있고 또 재성,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여기 있는데 남편이 또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은 이 상간이라는 유통무용시장 뭐 이런 것에 과일을 내다 파는 그런 형식, 형제는 이렇게 공직에 있는 그런 모습 해서 이분은 재물적으로는 풍족하시고 단지 이제 인복이 좀 부족하죠. 부인이나 이런 가녀지동들이 왜 배우자 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녀지동이라도 잘 살 수 있죠. 스스로 이런 아집이나 고집, 뭐 지나친 뭐 그런 자기 주장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친다면은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가녀지동 하면 바로 이혼 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재성도 이렇게 같이 가녀지동이니까 뭐 나나 너나 또 성격이 막상막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분 대운을 한번 볼게요. 초년에 이렇게 30년은 모군이었어요. 목은 이분에게 나쁘지 않아요. 재성이 목은 만약에 이분이 신약한 금이었다고 하면은 이 목이 많은 목밭에서 금이 더 약해지죠. 하지만은 이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성이 강한 것은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물론 천간에 이때 경금 겁재가 나의 재성과 을경합을 했을 때는 쟁제로 재물 손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집안에서의 재물 다툼, 부모님 때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13, 23은 이렇게 인성운입니다. 이분이 관격이니까 인성이 오면 관인생 돼서 공부를 하겠다 하는데 지지가 이렇게 목재성을 달고 왔어요. 그러면은 지지가 천간을 목국토 해서 절각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제극인으로 이렇게 간지가 들어오는데 또 여기 재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토가 들어오면은 목국토에서 제극인을 합니다. 제극인 하면 학령기 때는 인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공부가 잘 안 되죠. 공부보다는 뭐죠? 재성, 나는 돈 버는 걸로 가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찍이 이분은 공부보다는 이런 탐의 농사하는 것에 배워서 자기가 판매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죠. 자, 이때 33대운에 천간에 이렇게 관성, 정관과 평관, 칠살 이렇게 운이 왔어요. 그리고 지수는 해자축, 수는 뭐 식상의 근이니까 상간에 뿌리가 왔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이분이 물론 조우가 이때 여기 4월지가 4화인데 목생화는 뭐 있지만은 조금 추운 느낌은 되지만 그래도 목생화를 하고 4화 계절이 여름이라서 괜찮은데 천간에 또 화가 떴죠. 정관격이 나의 격운이 와서 뭐 이분은 직장을 안 다니니까 이때 다시 직장을 들어가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말했듯이 너무 강해서 어떤 조직 생활 싫어합니다. 그래도 관살 특히 편관으로 강하게 오니까 이분이 그리고 여기 축이 오니까 여기 사유축 금 삼합이 되죠. 삼합이 되는데 이 축은 또 편인이에요. 편인 병관으로 와서 이분이 이때 대학교를 갑니다. 일찍 학교를 뭐 길게 안 다니셨는데 이렇게 관운이 오니까 관은 우리가 학교도 되고 뭐 조직도 되고 국가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대학을 가고 축이라는 편인이 들어와서 인성이 들어와서 삼합을 하니까 이때 학교도 가시고 결혼도 이때 하셔서 이 대운 안에 그 갑목, 갑을목이 있어요. 갑오, 을미, 년이요. 갑오, 을미년 이때 이제 재성이 떴을 때 결혼을 했지만은, 신금이 있어서 금금목으로, 이때 또 이혼을 하세요.
그래서 이대훈 안에 대학도 가고 결혼도 했다가 이혼도 하고 뭐 이런 때예요. 여튼 관운이 오니까 그것을 썼죠. 지금 43 대운 살고 계신데 43 여기 살고 계시죠. 그런데 병화가 오면은 괜찮아요. 이 신금과 합을 하니까 나의 형제가 공직에 있는데 더 이렇게 승진 발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때 다시 지금 그래도 끝무렵 병자년 병자대운 갑진년 살고 있는데 끝무렵 한 병화가 천간에 또 올 때 그 병오년 있죠. 우리 26년인가? 그때 또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52인가? 50 몇 해죠. 그래서 나이가 좀 많으셔서 스스로 또 뭐 원하지 않으면 안 하실 수는 있지만 이때 병화가 떴을 때도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이 대운에도. 돈을 벌기에도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기에도. 그리고 이제 다음 대운은 갑을 뭐죠? 이분에게 재성운이 오죠. 재성운은 정관격에 재생관을 하니까 나의 그런 터전이 안정되는 조직, 나의 일터 그런 일이 안정되고 괜찮은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사화가 오면은 사해충을 하죠. 이 월지 사화가 그래도 조를 좀 담당하고 있죠. 신금이 화가 반갑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절이 너무 추워지면은 이 물이 얼어서 신금을 씻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너무 추우면 을묘라는 이 나무도 죽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하던 일에도 문제라든지 건강적인 문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 안에 뭐 횟수가 또 온다든지 뭐 수기가 강하게 올 때 그런 걱정이 일이 있겠죠. 그리고 간목 정제는 신금은 간목을 반긴다고 했죠. 그래서 재생관 하니까 재물 안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항상 술이 오면은 또 진술충 하면은 얘가 임수가 상관이 묘에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충할 때 이게 개고된다, 뭐 임묘된다 하죠. 건드리니까 에너지를. 그러면 상관이라는 것은 식상은 나의 그 건강적인 부분도 되고 또 내가 키우고 있는 그런 참외들, 내가 하는 뭐 그런 일들, 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 되는 형태. 뭐 예를 들어 농사하시니까 그에 뭐 태풍이 많이 와서 참외 농사를 망했다든지 뭐 이런 세운에서 이제 같이 겹치면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때 결혼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이때 그리고 재성운이 이렇게 20년 있으면 이분은 충분히 이때 또 결혼 한 번 더 하실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때 자식궁이니까 또 자식의 어떤 신변의 문제 뭐 그런 쪽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혼 한 번 더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임계수 식상운이 옵니다. 식상운이 오면은 그리고 지지료는 신유라는 일간에 근이 오죠. 지금도 근이 강한데 또 근이 오고 너무 독단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식상이 이렇게 강하면 나이 들어서도 농사를 열심히 지으시는 농촌의 할아버지가 되겠는데 이때는 금수로 조우가 너무 차가워지니까 아무래도 이 사화를 중하는 세운에서 해수가 올 때나 뭐 이럴 때는 건강을 좀 잘 챙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화가 있고 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노년에도 이렇게 농사 지으시면서 잘 생활하실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 사주는 정관격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조직생활 하는 것은 아니다.
일간이 너무 이렇게 강할 때는 독립을 하거나 하더라도 내 것을 차려 사는 거 있죠. 프리랜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보실 수 있고, 또 직업적인 거, 이 신신, 이게 열매로 다 보이죠? 잘 익은, 병화에서 잘 익은 열매들을 이렇게 따다가, 가위로 이렇게 참외를 똑똑 자르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잘라서 임수라는 큰 시장에 갖다가 파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주풀이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푼 것이 맞아 들어갔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디르 여러분 모두 안녕.